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쪽에 송곳니에서부터 송곳니까지 양쪽에 총 6개의 치아를 씌워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여기 부분이 깨지고 잇몸 쪽이 보시면 좀 약간 빨갛게 부어 있어요. 잇몸이 부어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고 약간의 통증도 있다고 하셔서 제거하고 재치료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니를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치아를 잘 보시면 치아가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6개인데 2개씩 묶여 있었어요. 묶어서 치료를 하셨었고, 이거는 이제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치아가 2개씩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이미 최초에 이제 크라운을 씌운 이후에 뭔가 염증이 진행됐었는지 크라운 쪽에 구멍을 내서 이후에 신경치료를 진행했던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치료는 잇몸의 건강이 먼저죠. 잇몸이 많이 부어있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잇몸을 잇몸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임시치아를 좀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잇몸을 아물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경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재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다시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찍었던 건데요. 송곳니 쪽에 이렇게 하얀 줄, 여기도 앞니 하얀 줄들이 이렇게 있는데, 송곳니 쪽에 하얀 줄은 그래도 뿌리 끝이 여기인데 뿌리 끝까지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있는 반면에 옆에 앞니나 특히 가운데 앞니는 하얗게 채워진 부분도 뭔가 약간 밀도가 덜하다고 해야 되나? 하얀색이 좀 약하고, 그래서 틈이 있어서 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뿌리 끝 쪽에 염증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의 모습인데요. 하얀 게 이렇게 잘 채워지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뿌리 끝쪽에 염증도 좀 있어서 기존에 신경치료했던 치아들이 신경치료 상태가 깨끗하진 않았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완료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초진에 비하면 하얀 것들이 꽤 밀도 있게 잘 들어가 있고, 재치료를 할 때 신경치료를 완전히 깨끗하지가 않으면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앞니를 재치료하는 경우 기존 크라운이 짧게는 6, 7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 사용을 했던 치아들을 이제 다시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치료할 당시에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다. 근데 신경치료라는 게 그 이름 때문에 신경을 제거한다든지 끊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한번 치료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신경치료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제 치아에 더 안 좋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아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앞니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뿌리도 있을 거고, 신경치료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치아 속에 있는 오염된 충치를 제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크라운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는데 크라운을 벗겨냈어요. 근데 여기에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2차로 충치도 조금씩 진행되어 있고 뭔가 오염이 많이 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남겨두고 크라운을 다시 씌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당연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치아가 좀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탈을 일으키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오염된 부분들은 깨끗이 제거하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치료가 바로 재신경치료이고, 크라운이 됐건 인레이가 됐건 레진이 됐건 수복물이 치아에 떼어져 있거나 씌워져 있고, 만약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거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신경 써서 잘 해주는구나 라고 여기실 부분이지, 이걸 내가 신경치료했는데 또 신경치료를 한다고? 그럼 치아가 더 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크라운을 제거한 이후에 앞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모두 다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던 치아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이런 송곳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조금씩의 변색도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에는 첫 번째로 잇몸의 치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치료가 필요하면 재신경치료를 해서라도 기존에 오염된 부분들은 깨끗이 제거를 하고, 세 번째로 변색된 부분은 실활치 미백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앞니를 재치료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올세라믹 크라운을 했을 때 이게 자연치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예쁘려면 올세라믹 크라운 자체가 투명해야 돼요. 투명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치아가 변색이 심한 경우에는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약간 불투명한 재질의 지르코니아나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는 없어서 이맥스 올세라믹 크라운보다는 좀 신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꼭 앞니 같은 경우는 이맥스를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속에 있는 치아가 먼저 하얗게 되는 게 선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크라운을 제작하게 되는데, 항상 강조하지만 자연치아 크라운은 하나씩 따로따로 하는 것이 정확도도 좋고 유지하기도 좋고 심미적으로도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묶는 거는 아무래도 밑으로 치실도 들어가지 않고 유지 관리가 힘들어서 잇몸이 좀 붓는 경우도 많고요. 두 개는 모르겠는데 이게 세 개 정도가 이렇게 묶이게 되면 아무리 손이 좋은 기공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라운이 연결된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야 잘 맞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든지 좀 더 확대해서 정밀하게 계측을 했을 때 하나하나 따로따로 씌운 크라운의 마진부, 경계 부위에서 맞는 정도와 3개, 4개 이렇게 이어진 크라운들을 꼈을 때 맞은 부위에서 맞는 정도는 아무래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적합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또 교합력이 작용했을 때 치아들은 하나씩 독립적으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는데, 그거를 억지로 묶어놨을 때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는 하나씩 따로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치아를 넣었습니다. 임시치아는 이제 이런 데 보면 많이 열려 있는데요. 환자분들께 드리는 표현은 잇몸이 이제 막혀서 답답하게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열어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계 부위는 얇게, 그리고 잇몸 사이에 눌려있던 부분들은 최대한 살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어서 일단 첫날 임시치아를 끼게 되고요. 이게 일주일 후에 오신 건데 보시면 많이 열어놨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임시치아를 따로 건드린 건 아니지만 잇몸이 이제 붓기도 빠지고 자연스럽게 차오르면서 조금씩 그 형태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라운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치아 사이사이의 공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공간이 뜨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임시치아 상태에서는 최대한 공간을 열어서 잇몸의 치유를 도와주고요. 최종리 만들 때는 잇몸을 가급적 누르지 않는 선에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안 생기는 정도까지 그런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잇몸도 거의 아물게 되고 재신경 치료도 하고 미백도 같이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어두웠던 치아들을 좀 하얗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을 뜨기 전에 이제 치아들을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좀 많이 상했을 때는 포스트를 넣고 레진을 넣기도 하고요. 포스트를 넣을 정도로 상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레진만 이용해서 없어진 부위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잇몸을 깨끗하게 만든 후에 본을 잘 떠서 이제 최종리를 넣게 됩니다. 보시면 치아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따로따로 제작을 해서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잇몸 쪽에 과하게 압박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치아의 형태에 준하게 얇은 느낌으로 제작을 했었고, 치아 사이사이의 공간도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지 않는 정도에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서 잇몸이 충분히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항상 앞니 치료를 할 때는 뭔가 어렵고 또 제가 바라보는 심미와 또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심미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케이스도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고요. 한 두세 번 정도의 모양이나 색을 맞추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앞니는 일부러 유심히 잘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제 앞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치료가 시작되게 되면 그날 치료가 끝나고 앞니를 계속 유심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앞니 같은 경우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이 눈으로 이렇게 봐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보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제가 못 본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맞춰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거의 2달 가까이 걸렸던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고 치료도 잘 마무리돼서 즐겁게 종료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앞니 치료 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